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제출이 또 언제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북미 간 대화 재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연결하도록 하죠. 한미경제연구소 김현우 비상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하원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혹 조사에 필요한 문서들을 제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대상 명단도 나왔죠? 예, 기관과 개인 모두 앞에서 81곳인데요. 네. 백악관과 법무부 또 FBI 같은 행정부가 있고 또 대통령 본인이 운영하던 그 사업체와 또 재단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직 인사들도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트럼프 일가로는 이제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시너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 있는데 딸 이방카는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 이방카는 제외가 됐군요. 네. 네네. 나중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이제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외가 됐고 그 밖에도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도 총망라됐고요. 2주 안에 조사 요청에 응하지를 않으면은 법사위가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럼 그런 의혹들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그러니까 특히 뮬러 특검의 수사 방해가 될 텐데요. 이 부분하고 부패, 권력 남용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사법 방해가 있었는지 또 수사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그 얘기겠죠. 네네. 그게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인사들이 연루됐는지 이런 게 관심사고 또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하던 사업에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요. 이 뮬러 특검 조사가 지금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하원이 굳이 특검의 조사 내용까지 되짚어 가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게 바로 백악관과 공화당의 공격 포인트인데요. 네. 민주당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흠집내고 또 2020년 재선을 막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하원 법사위, 정보위, 외교위, 감독개혁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나 요청 자료, 청문회 증인들 이런 게 상당히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서 네. 그 자료를 다 받더라도 솔직히 이걸 다 읽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민주당 쪽은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교통 정리가 될 거고 요청 자료가 광범위한 건 그건 우리 탓이 아니라 트럼프 탓이다.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네네. 게다가 또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제일 눈에 띄는 게 유권자 등록을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조항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매번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바꿔서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범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네. 그 사람들이 모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또 2020년 대선에서 이렇게 불리한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의
그 납세 내역을 10년치 다 몰아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그 자기의 청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세금 그 보고한 걸 다 공개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계속 이제 한다고 했다가 아예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비판을 그렇죠. 받는데 그렇죠. 네. 공개를 안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미국의 전통을 깬 거고 그리고 혹시 뭔가 이렇게 좀 알려지면은 치명상을 입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20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된 뮬러 특검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쯤 제출이 될까요? 이 특검 보고서가 언제 제출될지 맞춘 미국 언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네, 그동안 뭐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뮬러 특검 본인이 워낙 그 고지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서 기자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아. 또 특검팀에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에 특검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이런 또 뭐 그 긴급한 뉴스가 있었는데 제출이 안 대통령이 됐죠. 정상회담하고 있는데 그 특검 보고서가 나오면은 여론 관심 다 글로 쏠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기됐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특검 보고서가 언제 제출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양측이 소년이 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그 특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현 상태로는. 네. 네. 그러다 뭐 진짜 그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네. 뭐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보고서가 법무부에 제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제 법무장관이 보고서를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회에 이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일반에 공개할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장관이. 네네. 그래서 당연히 뭐 민주당은 다 공개해라 일반에 이런 입장이지만 법무장관이 뭐 그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걸 이제 동의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민주당은 일단 하원에서 법무장관하고 뮬러 특검을 소환해 갖고 이제 청문회에 앉힐 테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뭐 의지는 이미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마이클 코언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잘 보면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트럼프 탄핵이다라는 쪽으로 초점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진보 성향의 초선 의원들이 벌써부터 뭐 탄핵을 그 입에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탄핵이란 말을 아직까지는 입에 올리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게 그 대통령 탄핵이 그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잠자고 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그 화약고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트럼프 동정론에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만 또 민주당이 그 하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전방위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네.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뭐 만약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또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공세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그래도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일단 그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네.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른바 그 트럼프 어젠다에 계속 집중할 거고요. 그 멕시코와의 그 국경 장벽 건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네. 때문에 뭐 연방 정부 부분 폐쇄까지 하고 국가 비상 사태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하고 이제 굉장히 그 날선 공방을 벌일 테고 그리고 이제 하원 청문회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밝혀질지가 핵심 변수겠죠. 그리고 이제 뮬러 특검 보고서 내용도 그 가장 큰 변수가 될 테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저기다가 큰 금을 던져놓고 이제 네. 큰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혹시 미국 내에서 어떤 여론조사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공화당 안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는 한데요. 네.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냐인데, 네. 지금 후보가 난리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그 미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그 새 얼굴들도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처럼 전통적인 그 민주당 인사도 이제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곧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알려졌고, 네.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가 이제 출마 안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그 후보군에서는 제일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내적으로 불안한 정치 입지,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미 간의 협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향이 크겠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또 정상회담이 2번이나 열렸던 거는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북핵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류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그 회의론 뭐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했지만 그걸 다 물리치고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은 2020년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미 핵협상에 지금 정도의 관심을 보일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국내 현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매분을 대다 보면은 북핵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북핵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그 표심을 좌우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이미 뭐 엄청난 현안들이 이미 있어서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임기 안에 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가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김현우 비상근 연구위원과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